엔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그램들 많이 사용하시죠?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수많은 종류들의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난이도나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증량 폭이라든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저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는지, 무게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변형은 어떻게 시키는지를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정체기를 뚫어내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설명보다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끔 변형을 시켜야 하는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으려고 해요. 프로그램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도 좋긴 하겠지만 어디에서인가 부족하다거나 애매하다는 걸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 이 부분을 건드려 보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그만큼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이 많이 반영되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만지는 형태를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고, 제가 변형하는 걸 참고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건드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자, 그 첫 번째 타자가 될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띄워져 있긴 했지만 매드카우 595예요.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만큼 사용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월수금 주 3회 운동에 일당 3종목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직관적이고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것도 있긴 하지만요. 먼저 첫 번째 시트를 살펴보자면 프로그램 시작 전에 내 중량을 비롯한 기본 사항들을 기입하는 표가 나와 있어요. 5회 수치의 중량을 써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RP10의 ORM이 아니라 무리는 하지 않는 정도로 수행했던 수치를 써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원체 퍼센트 기반이 아니라 RP 기반으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먼저 스쿼트 170, 벤치프레스는 터치앤고를 기준으로 115, 로우는 100은 무리 없이 하니까 110 정도로 해주고, 프레스는 60, 데드리프트는 160 정도로 해줄게요. 컨벤셔널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를 보면 세트 간 인터벌이 12.5%로 좀 크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훈련 계획표를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최소 중량은 제가 운동하는 체육관을 기준으로 하면 1.25를, 마지막으로 주차 입력은 매드카우가 12주까지 가기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컴팩트하게 보기 위해서 6주로 입력을 할게요. 사실 12주로 입력을 하나 6주로 입력을 하나 결국 메커니즘은 같으니까요. 그럼 이제 훈련 계획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훈련 계획표 시트로 넘어왔어요. 보면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게 그날의 메인 세트고요. 저는 첫 번째 시트에서 6주차를 입력해놨기 때문에 요 6주차의 본 세트마다 제가 입력한 수치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에 좀 더 비중을 둔다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12주차까지 띄워져 있긴 한데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확대를 더 시켜 놓도록 할게요. 지금 8주차 정도까지만 나오게 확대를 시켜놨고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12주차까지는 굳이 띄워놓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은 이치로 월요일 스쿼트 세션을 메인 예시로 다루도록 할게요. 벤치프레스나 로우 다른 종목이라고 해도 중량만 다르지 변형시키는 메커니즘은 결국 같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수행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변형시키는 방향성 또한 수행 능력의 상승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훈련 중량을 살펴보면 세트 초반부의 훈련 중량들이 좀 너무 낮죠? 루즈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를 건너뛰느냐?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저라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트에 있는 초반부의 훈련 중량은 아예 빼버릴 거예요. 중량이 필요 이하로 낮아요. 원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건 워밍업으로 취급을 하고 훈련 계획표 상에서는 아예 제외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걸로는 볼륨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본 세트로 돌입하는 건 이 세 번째나 네 번째 세트에 있는 중량으로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세트 간의 인터벌을 12.5%로 다시 적용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주차를 확 뛰어넘어 버리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게 되니까요. 그 예로 이제 첫 주차 첫날에 스쿼트 네 번째 세트의 중량을 보면 132.5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세트까지를 제외하고 이 132.5를 첫 세트로 가져가면서 12.5%를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여기 7주, 8주 차와 다를 게 없어져요. 이러면 내 몸이 버티질 못하겠죠. 그렇다면 중량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똑같이 첫 주차 첫날의 스쿼트를 예로 들자면 시작을 세 번째 세트에 있는 112.5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네 번째 세트에 있는 132.5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트 간 중량의 인터벌이 12.5%에서 2.5%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트인 150도 제외가 되겠고요. 대신 다루는 중량의 평균치가 높아지니까 훈련 강도의 평균치와 전체 볼륨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겠죠.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수행 능력의 비중을 크게 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엑셀에 적용시켜 보자면 첫 번째 세트가 112.5로 시작해서 2.5%씩 증량을 하게 되면 117.5, 122.5, 127.5 그리고 마지막 세트로 132.5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첫 주차 첫날의 중량을 모두 변형시켜 보자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훈련 일자가 월수금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설명은 월요일에 스쿼트 세션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은 결국 같으니까요.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제 다음 주차의 훈련 중량의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전주에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세트의 훈련 중량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2주차의 훈련 중량 설정이니까 첫 주차에 117.5에서부터 132.5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려가고 싶다면 두 번째 세트인 117.5의 중량으로, 컨디션이 좀 좋다면 마지막 세트쯤의 중량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세트로 하여금 그 날의 훈련 중량 세팅을 하는 척도로서 간을 보는 세트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중량 설정과 증량 폭을 결정해 나가는 거죠. 다만 매번 마지막쯤 세트의 중량으로 다음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 증량 폭이 너무 빨라지니까 프로그램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요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세트의 중량으로 시작하는 걸 권장해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세트 간의 증량 폭을 무조건 2.5%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반부에는 그렇게 올려갈 수 있겠지만 이걸 끝까지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3주차까지는 이 전주차의 마지막 중량을 가지고 시작하는 형태로 세팅을 해놨는데 보면 3주차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량의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다는 게 보이시죠? 3주차밖에 안 됐는데 제가 첫 번째 시트에서 입력했던 175번을 벌써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래도 3주차 정도까지는 이 정도의 증량폭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증량폭을 한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끌고 간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6주로 입력을 해놨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증량폭을 6주까지 가져가게 되면 4주차에는 192.5, 5주차에는 212.5, 6주차에는 232.5를 수행해야 되죠. 제 스쿼트 1RM이 200kg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주차, 프로그램 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증량 폭을 조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RPE와 컨디션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증량을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 계획표에 나와 있는 걸 무조건 완수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다면 느리게도 가고 멈추기도 하고 덜어내기도 하면서요. 3주차의 스쿼트 훈련 중량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해보자면 152.5로 시작을 해서 172.5가 마지막 세트죠. 이날의 훈련을 진행하는데 이제 두 번째 세트인 157.5를 하고 나서 증량을 하기가 약간 애매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RPE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하는 이유에서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훈련 중량인 162.5로 증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선택지가 좀 나뉘게 되는데 먼저 증량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 162.5는 영 힘들 것 같다 싶다면 증량 폭을 줄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2.5가 아니라 160으로 중량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160을 하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162.5로 줄여버린 중량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게를 올리면 되겠고요.
그렇게 또 증량을 하게 되면 마지막 세트의 중량이 165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60을 하고 나서 더 이상의 증량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다면 160에서 증량을 멈추고 훈련 중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60에서 존버를 하면서 해당 중량에서 적응을 하고 RP를 낮추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160이 무난해졌다 싶으면 다시 증량을 시도하는 거고요. 이 형태를 4주차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일단 160으로 시작을 하면서 간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160을 유지하다가 세 번째 세트까지 160을 수행했는데 이 정도면 증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네 번째 세트에서 증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2.5%인 5kg를 그대로 증량하는 게 아니라 최소 중량을 적용시킨 162.5로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162.5가 괜찮았다면 165가 좀 아니다 싶으면 다시 162.5를 유지하면서 160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적응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증량을 하기는 했는데 이걸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3주차에 대입시켜보자면 160을 두 번째 세트까지는 해냈는데 마지막 세트에 160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세트에는 중량을 아예 낮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백오프의 느낌인 거죠. 이미 앞에서 중량을 충분히 다뤄줬기 때문에 중량을 낮추는 데 있어서의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150이나 좀 더 덜어내고 싶다면 140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덜어내는데 무조건 몇 %를 덜어내야 한다 이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를 5주차에 한꺼번에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시작은 간보기로 160으로 시작을 했고 165로 증량을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162.5로 증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증량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162.5를 네 번째 세트까지 가져갔고요. 그런데 이걸 마지막 세트까지 수행하기에는 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량을 150 정도로 확 낮춰버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후반부 디로딩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건 5주차에서부터 7주차까지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6주차는 이제 5주차의 마지막 세트의 중량이 150으로 확 낮췄었으니까 시작은 똑같이 간을 보려고 160 정도로 해주고 퍼포먼스가 괜찮아서 2.5%의 증량 폭으로 170까지 증량을 해 나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170도 괜찮아서 172.5를 건너뛰고 175를 수행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전 시트에 기입했던 기존의 ORM 수치를 초과해서 수행하게 된 거죠. 이쯤 되면 175에서는 더 이상 증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럼 여기 마지막 세트는 중량을 덜어내서 160 정도로 쿨다운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세션부터는 디로딩에 들어갈 채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디로딩에 진입할 시기가 됐다면 본 세트를 들어가기 전부터 몸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가라앉는다는 느낌이랄까요. 워밍업부터 중량이 얹히는 느낌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이걸 7주차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7주차에 도입해서 첫 번째 간보기 세트로 160을 그런데 그 전주와는 다르게 굉장히 힘겹게 수행했다고 해볼게요. 아마 이 정도면 워밍업 때부터도 이상하게 체감 중량이 훨씬 무겁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라면 여기서 그대로 멈추고 디로딩을 가질 거고요. 혹시나 애매하다면 다음 세트에 165나 170 정도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5개를 채우기가 아마 상당히 버거울 거예요. 이렇게 퍼포먼스가 갑자기 하락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욕심을 내려놓고 얌전하게 디로딩을 하시는 게 심신에 이로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증량폭 감소와 증량 정지에 따른 존버, 피로도 관리를 위한 중량 덜어내기, 후반부의 디로딩 각 재기까지 이 4가지를 프로그램 진행 상황, 정체되어 있는 구간 돌파, 그리고 피로도 관리를 위해서 함께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훈련 중량을 세팅해 나가다 보면 프로그램이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가게 될수록 자연스럽게 그 중량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프로그램 초반부에는 내 이전의 힘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금방 중량을 올려갈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훈련 중량 이상으로 일정 RPE 이상까지 도달하게 된 이후로는
RPE와 여유 피로도를 조절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완급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무게 설정을 바꿔버리게 되면 훈련 중량 세트 간의 인터벌을 확 줄여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중량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드카우 프로그램이 원래 가지고 있는 틀을 아예 깨버리게 되기는 하지만 수행 능력의 상승이라던가 프로그램의 강도와 볼륨 자체가 확 뛰어버리게 되거든요. 대신 무리는 하지 않는 선까지만 건드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고요. 제가 6주를 잡고 설명을 해서 산계치가 상당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지만 12주차로 설정을 해놓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만큼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매드카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조 종목이 너무 적달까요? 만약 저라면 여기에다가 메인 종목을 보강해줄 수 있는 보조 종목을 훈련 일당 최소 3종목은 넣어줄 것 같아요. 월요일을 예로 들자면 스쿼트에 보조 하나, 벤치프레스에 보조 하나, 로우는 원래 보조적인 성향이 좀 있으니까 스쿼트나 벤치프레스에 보조를 하나 더 넣어줄 거고요. 물론 저는 보조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못해도 4-5종류 이상을 추가할 것 같긴 해요. 대신에 하루에 부과되는 볼륨이 너무 커지지는 않게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애초에 매드카우가 주 3회 훈련이니까 이 정도의 보조 종목을 추가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보조 종목으로 인한 보강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보조를 추가하는 만큼 훈련을 끝마치는 데까지의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하겠지만요. 여기까지 매드카우 프로그램의 앤트맨식 변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사실 프로그램을 보면서 매드카우가 제시하는 훈련 방식을 거의 다 깨버리고 오고 보라는 틀만 유지한 채로 제 취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선형 증진의 변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긴 했는데, 변형 프로그램, 개인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훈련 경험치가 누적되면서 생긴 감으로 중량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내게 맞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다만 이 감이라는 게 그냥 내키는 대로 막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됐건 간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최소한 3번은 돌려보라고 권장을 해드리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봐야 어느 부분에서 뭘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많이 해봐야 그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캔디2 한번 했다가 PH3 한번 건드렸다가 러시안 한번 했다가 이러면 중구난방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시도하는 프로그램마다 적응을 잘 해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한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잡고 파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에 축적을 하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일정 부분 이상 체득하고 나면 이제 그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전에 내가 쌓아놓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진행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고요. 혹시 리뷰 원하시는 프로그램 있으시다면,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